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내년 중학생이 되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주변에서 시집살이 얘기, 악덕한 시어머니 얘기, 심심찮게 많이 들어봤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만 해도 14년 정도가 되는데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꽤 좋았거든요. 시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귀여운 여자분들도 많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고생 많다, 고맙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고 저 역시도 어머님의 배려와 마음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어요. 사실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얄팍한 욕심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것만 아니었다면 15년 가까이 잘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님은 점점 더 나이 드실 테니 제가 더 신경 쓰고 잘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어머님의 진심이라 생각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도 쉽게 바뀔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몇 푼으로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두 형제를 키우신 분이에요. 아버님이 남겨둔 재산이 많지는 않아서 어머님이 틈틈이 일하면서 돈을 벌어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아등바등 하셨다는데 그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참 힘들었다 싶으시대요. 저희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좀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함께 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돈이 막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기에 결혼도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다 환영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야무지고 똑똑해 보인다며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가 두 집안 모두가 여유롭지는 않아서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실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어 있는 데다 남편과 저도 모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성실하게 사니까 우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막달까지도 회사를 다녔고 아이 낳고도 100일까지만 쉬고 바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님은 안쓰러워하셨어요.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사는 제 모습이 꼭 예전의 당신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가 저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알아만 줘도 훨씬 기운나고 괜찮아지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해주시고 위로해주시니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도 또 어머님도 잘 건사해야겠다 씩씩하게 마음먹었죠. 그러던 와중 남편은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해보고 싶다 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이긴 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시작해 본다고 한 사업이 제가 봐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도 열심히 할 거라고 의지가 대단했고요. 고민과 많은 대화 끝에 남편은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잘 안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겨우겨우 이끌다가 결국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마땅한 수익도 없었고 빚도 좀 졌었죠. 남편은 그 일로 저한테 정말 죄인처럼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서 하라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죠. 괜찮다고. 우리 아직 젊고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이런 걸로 우리 부부 사이가 틀어지진 말자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의지해가면서 씩씩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요. 남편은 나중에 말하던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해준 게 평생 안 잊혀질 것 같답니다.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사업한다고 나서고 그 바람에 빚까지 졌는데 오히려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절 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손은 놓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이 사람 편이 되어주자 다짐했대요. 하여튼 남편의 사업은 잘 안 되었는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 후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업 실패 후 남편은 반년 정도 쉬면서 재취업 준비를 했어요. 필요한 자격증과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꽤 이름 있는 대기업 경력직 채용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준비해봤는데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서와 비슷한 조건으로만 들어가도 감지덕지한 상황인데 오히려 훨씬 많은 연봉의 큰 기업으로 가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합격을 확인한 날 남편과 저는 얼싸안고 좋아했고 어머님 역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잘 됐다. 이제 와서 말인데 솔직히 우리 명진이 수준에 예전 회사는 너무 딸렸어. 얘가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나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낮은 수준의 회사를 다니나 그랬거든. 이제 딱 우리 명진이 수준에 맞는 곳을 들어간 거야.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이 말하시는 그 낮은 수준의 회사에 근무 중이었기에 조금 겸연쩍은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편이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건 저한테도 잘된 일이었기에 기뻤죠. 그렇게 남편은 그 회사에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회사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회사가 경영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인원 감축을 했는데요. 그 바람에 저는 원래 일보다 2~3배의 일을 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퇴근하면 집안일과 애 돌보고 모자란 일은 집에 들고 와서 밤 늦게 주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어서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잠이 부족해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한 거였죠. 남편은 그 일로 식겁하면서 저보고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왔다고. 그러니까 저보고는 이제 좀 쉬면서 애랑도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저도 좀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걸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남편 월급이 훨씬 많이 오른 건 맞지만 남편 사업 실패로 갚아야 될 빚도 좀 있었거든요.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에 남편 사업 실패로 생긴 빚까지 갚아야 되니까 남편 월급 상당수는 빚 갚는 데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벌어야 저희의 생활이 그나마 잘 굴러가는 거였죠. 하지만 제 몸도 너무 안 좋고 어차피 회사 사정도 너무 안 좋아져서 계속 다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한동안은 집에서 좀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마냥 편하게 쉴 수는 없었고 언젠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로 돈을 벌어봐야 되나라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이 학교 가는 시간만큼은 그냥 버리지 말고 파트타임 알바라도 하자 싶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정도는 제가 벌어야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집 가까운 샐러드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샐러드 카페는 위치도 별로고 장사가 대단히 잘 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장사를 한다면 잘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사장님이 거의 저에게 일을 맡기셨고 본인은 가게에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었는데 위치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손님들이 저보고 장사 잘한다고 음식 맛도 훨씬 좋아졌다며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게는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직접 운영해보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으로 창업하는 건 몹시 위험하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빚이 있고 남편이 갚고 있긴 하지만 남편이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응원해줬듯 이번엔 자기가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거래요. 그렇게 남편의 응원을 등에 업고 회사원들이 밀집해 있는 자리로 가게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런 곳은 월세가 비싸서 테이블은 2~3개밖에 안 되는 작은 규모로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샐러드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사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금방 직장인들, 특히 여자 직장인분들이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용으로 많이 찾으셨거든요.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메뉴와 특제 소스가 많은 저희 샐러드 카페를 잘 이용해 주셨어요. 저는 적절히 적립금 제도나 1+1 이벤트 등도 진행하면서 꽤 많은 단골들을 확보했죠. 장사가 꽤나 잘 돼서 같은 건물에 있는 훨씬 큰 매장으로 확장 이전도 했고 또 다른 동네에는 2호점도 열었습니다. 거기는 제 동생이 점장으로 있어요. 저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앞쪽에 새로운 가게들도 생겼지만 그래도 결국 저희 가게가 제일 손님이 많고 잘 됐습니다. 그걸로 저는 꽤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성업 중입니다. 남편도 너무 좋아했고 제 성공을 박수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일들을 저희 어머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샐러드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거든요.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일단 어머님은 저희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사업의 사자도 싫어하세요. 크든 작든 월급 받고 살아야지 괜히 사업이고 뭐고 일 벌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셨죠. 그렇기에 제가 그런 어머님 앞에 두고 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 뒤로도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어요. 이제는 말씀드려야지 아니면 가게에 한번 모시고 갈까 싶은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여태껏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결국 또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죠. 그래서 어머님은 제가 아직까지도 예전 샐러드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줄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돈을 버는 단위가 달라진 후부터는 어머님에게도 틈틈이 선물이나 용돈도 자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뭔 돈으로 이런 걸 해주냐 하시면 제 가게가 잘 된다고 말할 순 없으니까 민준아범이 돈 잘 벌잖아요. 월급 많이 받아요 하고 말았죠. 제가 늘 그렇게 말하니 어머님도 저희 남편이 버는 돈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겨우 대출 다 갚고 이제야 숨통 트이는 때였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남편은 한 번씩 저에게 당신이 해드리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드려. 라고도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어머님도 아들한테 뭔가를 받았다고 해야 더 기쁘실 거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머님과 저는 사이도 좋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서 어머님과 제 사이는 몹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결혼할 여자친구, 즉 저의 동서될 여자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 말에 정말 쌍수를 들고 예비동서를 환영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말단이라 월급은 몹시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는 연봉도 좋은 대기업에 다닌다 하니 어머님은 너무 좋으셨던 거죠. 게다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올 때 선물을 엄청나게 사들고 온 겁니다. 어머님에게 드릴 화장품 풀세트에 명품 스카프, 스왈로브스키 브로치도 들고 왔고 거기에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까지요. 시동생과 예비동서 둘 다 두 손 가득하게 선물을 들고 왔으니까요. 정성 가득하게 선물을 하려는 마음은 예쁘지만 처음 인사하러 온 건데 좀 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뭔 선물을 이렇게 많이 들고 와.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실 것들로 사왔습니다.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애라 그런지 다르긴 다르네. 통도 크고. 아휴, 물건 고르는 안목도 너무 좋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어떠니? 잘 어울리니? 너무 멋지세요, 어머님.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희 회사 계열사에서 나오는 화장품인데요. 이게 주름 개선에 기가 막히대요. 물론 어머님은 주름이 없으셔서 쓸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어머, 얘는. 저는 예비동서의 넉살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처음 인사를 가면 좀 어려운 기분이 들만도 한데 예비동서는 너무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대기업 다녀서 능력도 좋은데 저렇게 곰살맞게 구니 어떤 어른이 싫어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완전 껌뻑 넘어가셨죠. 저도 그런 예비동서가 귀엽고 좋아 보였습니다. 참 싹싹하고 성격이 좋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봤죠.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과 예비동서가 사이가 좋은 걸로만 지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문제는 예비동서를 본 이후로 어머님은 저와 예비동서를 적나라하게 비교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전에는 저에게 고맙다, 네가 고생한다, 너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짠하다 그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를 신경 써 주시는 것도 느껴졌고요. 그런데 예비동서 다녀간 이후로는 대기업 다니는 애라 다르다. 나는 그런 선물들은 처음 받아본다. 너는 그런 거 나한테 안 해주지 않느냐. 이제야 며느리 본 것 같다 하시는 겁니다. 저도 좀 억울했죠. 제가 왜 안 해드렸나요? 틈틈이 어머님 선물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것들을 제가 아닌 당신 아들에게서 받으셨다 생각하시기에 저한테는 뭔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과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예비동서가 진짜 동서가 되고부터는 더욱 심해진 거죠. 다 같이 모여도 어머님은 둘째 동서만 좋아하라 하시고 저한테는 말투부터가 차가워지셨습니다. 다 같이 있어도 저한테는 식사한 거 정리 좀 해라 하시고는 둘째 동서한테는 줄 게 있으니 잠깐 너만 와봐라 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였죠. 그리고 동서만 선물 주시고요. 그거 당해보면 정말 기분 이상합니다. 왕따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명이서 똘똘 뭉쳐 나만 바보 만드는 것 같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면 저도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전까진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동서 들어오고부턴 저를 완전 찬밥 취급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 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해드린 게 없다고 자꾸 그러시지만 사실 저 어머님한테 그 어떤 며느리보다 많이 해드리고 크게 해드렸거든요. 어머님은 모르시지만요. 남편은 차라리 이제라도 자기 가게 운영하는 거 말하라고 그리고 그거 잘 된다고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하게 대놓고 그런 말 하는 것도 좀 싫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어머님이 웬일로 같이 쇼핑 가자며 부르시는 겁니다. 쉬는 날이기도 해서 나갔죠. 어머님 필요하시면 어머님 선물도 좀 사드려야겠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가보니 동서도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며느리 둘 다 불러서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싶으신가 보다 했는데 좀 있다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 끼고 걸어가고 저만 뻘쭘하게 뒤를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게다가 동서가 어머님한테 이것저것 선물을 엄청 사드리는 겁니다. 어머님,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것도 같이 사세요. 아유, 됐어. 내 걸 몇 개나 사는 거야. 제가 어머님 외투 보고 전에 마음 짠했잖아요. 밑부분이 트어진 거예요. 그거 제가 전에 사준 건데. 어머님, 이제 어머님 나이에는 하나를 사도 값지고 좋은 걸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어머님 그냥 있으면 부잣집 큰 사모님 같은데 그런 허름한 옷이 어울려요? 그러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다. 이걸로 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 산 거 다 하면 꽤 나오는데. 괜찮아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둬서 뭐 하시게요. 아휴, 내가 이게 무슨 복이라니.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드렸다는 그 외투는 어머님이 고르신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주구장창 입으셨고요. 그러면서 밑부분이 좀 트어진 건데 그걸 센스 없는 제가 일부러 싸고 별로인 옷으로 사줬다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앞에 놔두고 저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동서도 참 사람이 못돼 보이더군요. 말이 나와서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에게 입안에 혀처럼 굴길래 원래 성격이 곰살맞고 애교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세상 딱딱하게 단답으로만 대답하고 저하고는 사적인 대화도 거의 안 하려고 하더군요. 제가 어쩌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카톡을 보내도 하루 이틀은 기본적으로 답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톡이 와서는 회사 일로 바빠서 이제 봤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옵니다. 몇 번 그러다 보니 저도 빈정상해서 더 이상 따로 연락 안 하고요.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시니 동서도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대기업 다니고 능력 좋은 둘째 며느리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저랑 비교하고 저를 깎아내렸고 동서도 그런 걸 느끼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 그래서 저도 좀 나서면서 어머님이 들고 계신 옷을 받아들었어요. 어머님, 이리 주세요. 이건 제가 사드릴게요.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엄청 티커운 표정으로 제가 가져간 옷을 확 낚아채셨습니다. 됐다. 둘째가 사준다는데 네가 왜? 동서가 다른 것도 많이 사드렸잖아요. 요건 제가 사드릴게요. 됐다니까. 그리고 네가 뭘 사? 결국 우리 명진이 돈 아니야. 남편이 힘들게 번 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아껴 써. 저 돈 있어요. 뭔 돈? 알바해서 월급 받았니? 그거는 저축이나 잘해도 네가 알바나 하면서 시원찮게 보니까 우리 명진이가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알면 뭐든지 아끼고 야물딱지게 살림도 해야 되는 거다. 괜히 기분 낸다고 이 돈 저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도 많은 백화점, 심지어 옆에 동서도 있는데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창피하고 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해드린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실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그 옆에서 동서는 픽 하고 비웃고 있고요. 마음 같아선 어머님 맘대로 하시라. 이럴 거면 나는 왜 불렀느냐 하고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일단 그냥 참았어요.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리자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어머님은 동서에게 선물을 잔뜩 받으셨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그 종이 가방들을 저한테 와르르 맡기시더라고요. 이거 네가 좀 들어. 제가 황당해서 동서를 바라보니까 동서도 어머님을 힐끗 보더니 아니에요. 제가 들면 돼요, 어머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니야. 얘가 들면 돼. 내가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해서 저쪽 여성복 코너 가서 네 옷 하나 사줄 거거든. 가서 입어봐야 되는데 짐 들고 있으면 쇼핑을 어떻게 하니? 첫째야, 네가 좀 들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척 맡기시고는 동서와 먼저 가버리시더라고요. 아, 나 짐꾼 시키려고 오라고 하셨구나 싶은 겁니다. 진짜 그때의 기분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옷을 사주실 거면 며느리 둘 다 사주시던지 저는 빼고 동서에게만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으니까 마지못해 저한테도 너도 하나 골라보던지 하시는데 흔쾌히 사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그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했어요. 어머님이나 동서 둘 다 저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하며 희희낙낙 쇼핑을 즐겼죠. 저는 그 자리선 일단 아무 소리 안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상했던 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오늘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 너무 섭섭했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어머님 옷 사드리려고 한 건데 네 돈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고 동서 앞에서 면박 주시고 게다가 종이 가방은 몽땅 저한테 들으라고 하시고요. 오늘 일뿐만 아니라 동서 저희 집에 들어오고부턴 사사건건 동서랑 저 비교하면서 저 깎아내리시잖아요. 저도 다 느껴집니다. 어머님이랑 저랑 가족으로 지낸 지도 15년 세월이에요. 근데 요즘 저한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조금은 미안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얘, 너 웃긴다.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깎아내렸다고 사람을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들어? 너 말 잘했다. 너는 이미 며느리로 들어온 지 꽤 됐고 걔는 이제 막 우리 식구 되네잖아. 그렇다 보니 내가 마음 쓰여서 잘해주는 거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형님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손아래 똥서 좀 챙겨준다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든다고? 너 이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 한 적이 있어? 다 있는 얘기한 건데 네가 오히려 네 동서한테 질투 느끼고 고깝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고. 네? 제가 동서한테 질투를 한다고요? 그래. 너보다 어리고 대기업 다녀서 능력 좋고 성격 싹싹하고 물론 너보다 훨씬 잘나고 돈도 잘 버는 애니까 네가 자격지심 느낄 수 있어. 근데 그걸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건 아니지. 네 성격을 고쳐야 될 문제 아니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동서한테 질투 느낄 이유도 없고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게 섭섭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긴 뭐가 똑같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랑 세연이는 천지 차이 아니야? 뭐가요? 너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나도 어디 한번 말해볼까? 세연이는 우리 성진이한테도 얼마나 도움되겠어. 와이프가 그렇게 돈 잘 버는 대기업 다니면. 근데 너는 뭐야? 끼케야 달에 50이나 버니? 어디 구멍가게 같은 카페에서 시급받으면서 일하고 전부 우리 명진이 돈으로 생활하잖아. 어머님, 저 그전까진 쉬지도 못하고 일해온 거 모르세요? 민준이 임신했을 때도 막달까지 일하고 애 낳고도 3개월 딱 쉰 게 전부예요. 과거 이야기를 뭐 하러 해? 그리고 그때도 네가 뭐 잘 벌기나 했니?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내 입장에선 우리 아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되는 며느리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사실 아냐? 게다가 나한테도 얼마나 잘하니? 나도 사람이야. 선물 갖다 바치고 용돈 챙겨주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예쁘고 살갑게 하는데 당연히 둘째한테 더 정가고 예쁘지 않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님하고 제가 꽤나 정도 많고 좋은 고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저 선물 더 주고 용돈 더 주는 며느리가 최고다 이거죠? 말하는 꼴하지 마. 그래,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 용돈이고 선물이고 다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본인 능력이 되니까 통도 크게 시어머니도 챙기고 그런 거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못하는 맏며느리 노릇 걔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고맙게는 생각 못할 망정. 어머님이 말하시는 맏며느리 노릇이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런 건가 보죠? 뭐가 어째? 네, 잘 알겠습니다. 제 딴에는 어머님 생각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짓이었고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네요. 네가 뭘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잘 챙겼는데 명진이 돈으로 선물 몇 번 사준 걸로 생색내게? 그거 네 돈 아니라니까. 예, 그만하세요. 어머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전화 그만 끊을게요. 그만 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서러운 마음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지껏 어머님과 친정 엄마만큼이나 사이좋게 잘 지내왔다 생각했고 저도 마음으로 어머님 신경 쓰고 챙겨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고장 돈 몇 푼, 선물 몇 개에 둘째 며느리만 축혀 세우고 저는 헌신짝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서럽고 서운했는지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남편 역시 몹시 기분 상해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좀 느끼고 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님께 다 말하자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 당신은 무려 엄마 집까지 해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 제가 해드렸고 남은 대출금도 제가 갚고 있어요. 어머님 전에 사시던 전셋집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누수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상의해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대출 끼고 제가 모은 돈 합치고 모자란 건 대출도 냈어요. 대출금은 제 힘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 보니 잘 갚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정작 집에 살고 있는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가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집을 제가 해드린다고는 못하죠. 당연히 어머님 아들이 해드리는 건데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제 앞으로 해놓는다고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그 집에 남편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사업 때 생긴 남은 빚 청산할 때였고 저는 한창 샐러드 카페가 상업 중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위해서 큰맘 먹고 해드린 거고 남은 대출도 제가 갚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동서가 대기업 다녀서 돈 잘 번다고 저랑 비교하셨지만 돈으로 치면 제가 동서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법니다. 남편이든 저든 누가 해드리면 뭐 어떤가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아파트 이사까지 시켜드렸는데 그런 저한테 맏며느리 노릇도 못한다고 비난을 하시는 거였죠.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하게 사시라고 대출 부담 홀로 지면서 집을 옮겨드리나요? 그 서운함, 섭섭함, 배신감 진짜 말도 못하게 크더라고요. 남편은 조만간 어머님 댁 가면 다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 전까진 저도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어머님이 아들한테 집 받았다고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시고 좋아하셨는데 제가 해드린 것보다 아들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으신가 보다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해준 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 구태여 말하지 말자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되니 저도 억울해서 제가 해드렸다 말해야겠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 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가서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오거든요. 저희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서 캠핑 간다고 해서 빠지고 저랑 남편만 시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직 시동생네는 안 왔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백화점 사건 이후로 통화했던 것 때문에 좀 서먹했죠. 그래서 별로 대화도 안 하고 식사 준비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대뜸 윗사람이 돼서 마음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네? 둘째 질투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둘째는 못 느끼겠니? 네가 질투하는 거 다 느낄 거다. 라면서 저를 또 힐난하시더군요. 어머님, 왜 자꾸 저더러 동서를 질투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동서를 질투해요? 너랑 그때 통화한 거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결국 말해요는 둘째만 이뻐하지 말고 나도 이뻐해줘라 그거 아니야. 저 어머님한테 예쁨 안 받아도 됩니다. 그저 비교하고 깎아내리지만 말라 그 말씀이에요. 이것 봐라. 말하는 것도 참 정없게 군다. 내가 이러니까 네가 정이한가. 이제 와서요? 언제는 저만한 며느리 없다고 하셨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 안쓰럽다고 하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야. 애초에 능력 없고 모자라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등바등 그러고 살아도 결국 집불 돈도 없는 거고. 에휴, 차라리 애초에 좀 능력 있고 잘난 며느리를 얻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너를 허락해줬는지 모르겠다. 볼 것도 하나 없는데 성질까지 안 좋아 지금 보니까. 어머님 진짜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저 그렇게 싹싹하고 다정한 성격은 아닐지언정 어머님한테는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고. 결국 지금 카페에서 알바나 하고 있지 않냐고. 여자라도 요즘은 본인 능력 있어야지 남자한테 그렇게 기대서 사는 거 아니다. 남편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 열심히 산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는 제가 능력도 없어서 고생하는 거래요. 어머님에 대한 남은 정마저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시동생과 동서도 왔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입 꾹 닫고 식사 준비하고 식사했습니다. 동서는 그 사이에도 저 보란듯이 어머님과 조잘조잘하고 어머님도 동서한테만 반찬 챙겨주시더라고요. 이것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시면서요. 저는 거의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상황 보면서 한 소리 하고 싶은지 꾹 참고 있고요. 그렇게 식사가 끝났고 다 같이 상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마침 캠핑 간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짧게 통화를 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우연히 어머님과 동서가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아휴, 됐다니까. 평일에 그렇게 고생하고 일하는데 안 해도 돼. 가서 쉬어. 이거는 제 시키면 돼. 에이, 그러면 저 형님 눈치 보이죠. 눈치는 무슨 눈치야. 지가 뭔데. 내가 내 며느리 아까워서 설거지 시키기 싫다는데. 그래도 눈총 받기 싫은데 진짜 쉬어도 될까요, 어머님? 괜찮아.
내 방에 안마 의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안마 받으면서 좀 쉬고 있든가. 형님이 뭐라고 하시면. 뭐라고 했단 봐 아주. 내가 머리채를 잡아놓을 거야. 어디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지까짓게 뭐라 해. 그리고 걔는 원래도 하는 일이 이런 거야. 아, 그 샐러드 카페에서요? 그래.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한 번 더 하나. 뭔 상관이니? 지 밥벌이도 못하는데 이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귀한 며느님은 들어가서 쉬어요. 과일이라도 갖다 줄까? 그 순간 도저히 못 참고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가 갑자기 튀어나오자 어머님과 동서 모두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깜짝이야! 아까 나가더니 언제 들어온 거야? 무슨 쥐새끼 마냥 들어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없는 틈에 제 험담까지 하세요? 동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뭘 어쨌다고요? 야! 너 얘한테 왜 뭐라 그래? 내가 쉬라고 했는데. 똑같은 며느리인데 저는 일해야 되고 동서는 쉬어도 되는 거예요? 내 맘이야. 그렇게 큰 소리가 나니 밖에서 담배 피고 있던 남편과 시동생도 서둘러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쟤 왜 저러니 요즘? 지가 못나 빠진 걸 어디다 대고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참 못났다. 손아래 사람이고 너보다도 나이도 어려. 그런 애를 그렇게 질투하고 싶니? 그 말에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뭔 재수 씨한테 질투를 한다고요. 그리고 요즘 이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너도 제 역성 들지 마. 이 집에서 제일 능력 없고 돈 못 벌고 못난 게 쟤다. 네가 편들어주고 하니까 지 주제를 몰라.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내 아들이 이혼이라도 하자고 해봐라. 너 뭐 먹고 살래? 제가 이혼을 왜 해요? 저거 하는 짓을 봐라.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그렇지.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머님 그토록 능력 좋아하고 돈 잘 버는 거 좋아하시는지 몰랐네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능력 좋고 돈 잘 버는 동서만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며느리 노릇 안 하렵니다.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언제는 대단한 며느리 노릇이라도 했니? 남이 들으면 웃겠다. 뭐 생일 때 용돈 쥐어주는 거? 가끔 선물 주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그거 결국 내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 아니야. 생색은 왜 지가 내? 엄마, 아니야. 그거 다 저 사람 돈 맞아. 저 사람이 여지껏 엄마 신경 쓰고 챙겨준 거라고. 아, 됐다 그래. 그런 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이 집도 저 사람 거야.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동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보더라고요. 뭐? 명의 말하는 거야? 그거는 세금 문제 때문에 쟤한테 한다고 했잖아. 부부 같이 사는데 세금 문제는 뭔 세금 문제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냥 해드린 거예요. 제 능력껏 번 제 돈으로요. 남은 대출도 제가 갚고 있고요. 그 말에 어머님도 황당한 표정이시더라고요. 뭔 소리야? 달에 50 받는 알바한다면서. 뭔 돈이 있어서? 실은 저 사람 사업한 지 꽤 됐어. 알바 아니고 사장이야. 지점도 2개나 있고 장사 엄청 잘 돼. 월 매출만 해도 얼만데. 뭐? 어머님,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하셨죠. 저 이제부터 어머님 며느리 아닙니다. 이 순간부터 저 며느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더 이상 그렇게 생각 안 할 테니. 그러면 이 집부터 비워주세요. 어머님 전세금은 바로 돌려드릴 테니까요. 저 이 집 부동산 금매로 내놓으렵니다.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야? 제가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어머님 더 이상 제 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더 사시라고 해야 돼요? 당장 내놓을 거니까 2주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남편도 한숨만 쉬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님도 당황해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제가 나보고 여기서 나가란다. 어쩔 수 없잖아. 저 사람 집 맞다니까. 아니, 세상 천지 시어머니 보고 집 나가라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러게 왜 저 사람 자꾸 무시하고 하대하냐고. 옆에서 보는 나도 너무하다 싶은데. 아니, 내가 무슨... 동서 그 와중에 눈알 굴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며 시동생에게도 말했습니다. 도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련님한테 빌려드린 돈 돌려주세요. 아, 형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갑자기? 동서가 저 개무시하고 저한테 하는 거 보니 너무 기분 나빠서요. 좋은 마음으로 도련님한테 빌려드린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돌려주세요. 제 말에 동서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형님한테 뭔 돈을 빌려. 그 집 반반에서 산 거라며. 도련님 몫의 반은 내가 빌려준 거야. 네? 사실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할 때 집을 반반하기로 했다는데요. 시동생은 결혼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곳이 있어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동서에게 말 안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급하다고 남편하고 저에게 빌려달라고 한 건데 제가 마침 여윳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동서하는 행동 보니 기분 나빠서 그 돈도 돌려받고 싶더라고요. 형수님, 이미 집 샀는데 돌려달라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능력 좋은 동서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죠. 저는 더 이상 그런 거 모르겠고 돈 돌려주세요. 맏며느리 역할도 못한다고 욕먹은 마당에 이제부터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이번 달 안까지 정리해서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어머님은 다급하게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첫째야,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놓으세요. 저 이제 며느리 아닙니다. 예, 너 이러는 거 너무 유치해. 이러지 말자. 그래, 너 서운한 거 알겠고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나도 그렇게 안 하마. 아니요. 그렇게 하시든 말든 이제 제 할 바 아닙니다. 둘째 며느리한테 며느리 노릇 톡톡히 받고 사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고 남편도 따라오려는데 어머님이 이번엔 남편을 잡으시더라고요. 너 어디 가? 어딜 가긴. 그럼 저 사람 가는데 냅둬? 너는 엄마 옆에 있어야지. 엄마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저 사람도 중요해. 나 벼랑 끝까지 갔을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게 저 사람이야. 솔직히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어딨어. 엄마 위해서 집 해주면서 내가 해준 걸로 하자고 여지껏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고작 선물 몇 개, 용돈 몇 개로 비교하면서 무시하는데 저 사람이 부처도 아니고 그걸 언제까지 참겠어. 내가 봐도 엄마 진짜 너무했어. 엄마도 엄마 행동 다시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남편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도 현관문 열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과 같이 나와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완전 하얗게 질린 얼굴을 봤는데 그게 어머님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정말 어머님과 보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결혼 생활 15년간의 정도 있고 어머님과 돈독하게 잘 지낸다 생각했는데 그 세월과 정이 고작 동서 직업과 선물 몇 개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집은 부동산 바로 내놓겠다. 내가 이러는 게 싫다면 당신은 어머님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고 저 서운한 거 이해한다며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그 사이에 남편이 어머님에게 다른 집으로 옮기시자 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제가 돌려드린 전세금에 남편 돈 조금 합쳐서 작은 다세대 빌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 후에 줄기차게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하셨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제 가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했다는데 저는 절대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 어머님이니 당신이 챙기는 건 알아서 해라. 근데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10원 한 장도 어머님께는 안 쓴다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도 나중에 돈 돌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시동생과 동서가 이혼소송에 들어갔거든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예전에 저 몰래 당신이 사는 그 집 둘째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서가 어머님 집 좋다고 하니까 장남 반 진담 반으로 나중에 나 죽으면 너네한테 물려줄 거라고 네가 가지라고 하셨대요. 동서도 그럼 나중에 적당한 때 자기한테 증여로 넘겨달라고 했답니다.
애초에 명의가 제 건데 동서 주고 말고 할 게 어딨다고 어머님도 그렇게 말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둘째 며느리가 좋아서 아무 말이나 하신 듯합니다. 동서는 진짜 어머님 소유의 집인 줄 알고 신나서 꼭 받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근데 알고 보니 집도 제 거라고 하고 제가 돈 돌려달라고 한 것 때문에 도련님하고도 많이 싸웠대요. 네 돈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형수한테 빌린 거였냐고요. 게다가 제가 집을 금매로 내놨다 보니 계약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몰려서 어머님은 급하게 나가셔야 했는데요. 그 사이에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돼서 그 텀에 동선의 집에서 좀 사셨대요. 그런데 그때 동서랑 어머님이랑 엄청 심하게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전엔 세상 친모녀보다도 더 사이 좋은 고부 사이였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그렇게 부딪히고 싸웠던 거죠. 동서 입장에선 딱히 어머님 소유의 재산도 없어 보이고 굳이 잘 보일 필요도 없어 보였는지 예전과 다르게 어머님께 함부로 하고 언제 나가실 거냐고 짜증도 엄청 부렸대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동서한테 너 때문에 내가 큰 며느리랑 멀어진가라고 하면서 많이 싸우고 서로 탓하면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도련님하고도 동서도 많이 싸웠대요. 동서는 도련님한테 왜 거짓말 했느냐 했고 도련님은 동서한테 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느냐 하면서요. 그 바람에 맨날 싸우다가 결국 이혼 얘기 나오고 갈라서네 만회하다가 동서는 집 나가서 친정으로 갔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혼할 거니 집 사려고 자기가 낸 돈은 반 돌려달라 했대요. 도련님도 결국 그 신혼집은 팔아서 동서목 돌려주고 제 목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머님 새로 얻은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다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나 도련님도 제가 너무 독하다고 너무한다고 했다는데 애초에 진짜 너무한 게 누군데요.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부처인가요? 면전에 대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주제에 맏며느리 역할 한 게 뭐 있느냐 욕먹었는데 제가 왜 앞으로도 편안하게 사시라고 내 돈 들여서 어머님 집 대출 갚고 있어야 되나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호구도 아닌데요. 어머님에게 그렇게 해드린 건 그동안 가족으로 산 정, 그리고 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신 거,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최소한 어머님이 저에 대해 생각하시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작 선물 몇 개로 변했죠. 저도 돈은 돌려받았지만 그만큼의 마음의 상처는 큽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돈을 잘 못 번다 생각하고 맏며느리의 역할도 못한다 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선물 몇 개나 용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진심, 마음, 걱정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하셨기에 저도 더 이상의 도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머님도 저한테만 너무한다 생각 마시고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게 무엇인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